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10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일주일 만이죠. 제가 10월 10일 날 방송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됐네요. 뭐, 방송 안 한 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는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섣불리 덤볐다가, 좀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구간이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단은 전쟁이라는 게 저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 상승 못 합니다. 환율이 저렇게 높고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전쟁 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과거에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 미국 증시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작살 났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승을 한다 그래도요 그렇게 돈 버는 상승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주 중에 막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한두 종목들이 뻥뻥뻥 터지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런데 잘 투자하신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도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버리지라든지 개별 주식 이거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싸게 보이고 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뭐 2, 3% 금세 움직이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에코프로 막 이제 이틀 연속 10% 넘게 상승하고 막 그랬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런 데서 수익을 봤다. 뭐 돈을 벌었다. 기분은 좋죠. 그게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되느냐가 문제죠. 그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주도는요. 그동안의 포지션이 어떻게 됐느냐? 변화가 없어요. 코스닥을 좀 샀습니다. 코스닥. 금요일 날 아침에 코스닥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딱 와가지고 코스닥을 좀 샀어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코스피 30%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30% 이거 금요일에 매집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곧버스는요 제가 10일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연속적으로 121일 2평 위에 올라와 있고 연속적으로 수요일 날 11일 날도 상승한다 그러면요 11일 날 제가 정리하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10일 날 저녁이죠. 10일 날 저녁에 상승하면 11일 날 정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요건 11일 날 장중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곧버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금요일 날 들어갔다. 그리고 이거는 15일 현재 투자 포지션이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비중의 뭐 레버리지라든지 곧버스 지금 그 뷰를 주도는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돈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뭐 주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 나는 레버리지다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든지 개별주를 사셔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셨다 그러면 그것도 땡큐. 제가 방송하는 거 딱 하나죠. 돈은 같이 벌어야 돼요. 정보는 공유가 돼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 정보들,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핵심 하나 딱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보, 그죠? 이 정보가 당장에 쓸 일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도 있고 쓰레기 정보도 있고 이런 거를 간파를 하자는 거죠. 돈은 같이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을 한번 볼게요. 장을 봤는데 일주일 내내죠. 그리고 10일이 언제죠? 이날이 10일이네요. 그죠? 이날 폭해가지고 제가 요 위에서 주식을 샀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좀 주식을 잘 사는데 그냥 푹 빠졌죠. 근데 그 다음날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좀 빠졌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도 뷰는 바뀌질 않는데 미국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코스피 얘는 이거 또 아니네. 잠시 대기. 빨간불 들어왔고 오케이. 펜이 안 나옵니다. 펜이 나왔어요. 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이 힘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상승하려고 그러면요, 환율, 그죠? 미국 달러 지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죠. 그거 못 들어오면 이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 상승하는 거 두 번째, 하락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수렴하고 상승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두 번째고 가장 무서운 거 횡보. 여기서 횡보하다가 2평 만나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셀 거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횡보하는 중이에요. 지금 조금 상승했다, 뭐 지수상으로는 뭐 3%에서 5% 가까이 상승하고 막 그러는데 그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죠?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횡보를 한다.
2평 끌고 내려오면서 횡보를 한다. 그죠? 이 2평들을 슬금슬금 끌고 내려오면서 횡보를 한다. 어느 순간에 2평들이 모인다. 라고 해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의도 터지면서 밑으로 꽂아질 때. 그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지금 좋은 일이 생기는 상승을 하기 위한 수렴을 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하락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 저는 곧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상승해가지고 무슨 호재가 나와서 뿅 올라간다? 아니죠. 당장 내 주위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사정이 어떤지. 그죠?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장 이제 돌아오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잖아요. 그게 며칠이죠? 19일 날인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동결이에요. 그거 금리 못 올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내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만 올리잖아요. 부동산 시장 작살납니다. 그죠? 그 무서운 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금리 못 올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은행 지금 금리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금 금리도 엄청나게 이 은행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예금을 조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예금 금리를 굉장히 높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은행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돈을 또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또 풀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은행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이 꽉 막혀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큰일 나겠죠. 그리고 금리 동결이에요. 동결이면 더 안 좋지. 그죠? 계속 꾹꾹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터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호재가 있어서,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뭐 반도체, AI 뭐 이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빨간 거 들어왔고, 잠시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방송을 중단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면 패턴을 넘겨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승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주돈이 곧버스를 샀다 그랬잖아요. 코스닥 곧버스를 산 거는 왜 샀냐면, 사실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뉴스들도 안 좋은 게 많이 나왔고, 미국장도 많이 흔들렸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효과 때는 못 샀어요. 동시효과 때 거진 그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 갭이 뜨면서 하락을 해가지고 먹을 거 없겠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쭉쭉쭉 올라오는 거야.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동으로.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대략 한 마이너스 2% 정도 됐을 거예요. 이따 한번 찍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쭉쭉쭉쭉 막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올라가는 거야. 이게 대략 한 0.5. 그러니까 요 시간대가 0.5에서 1%, 마이너스 1%, 그 사이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갈 만 하죠. 그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요거 한번 들어갈 만 해요. 그죠? 최소한 이것 뚫고 상승은 없으니까. 왜? 시작하면서 그 모양새가 다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게. 그죠?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뭐 선물도 일단은 시작하면서 안 좋았고, 흔들리고, 상승하기는 힘들고, 하락할 그 확률은 더 높고. 그런데 너무 많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데서 사면, 이거 좀 먹을 게 없죠. 그죠? 떨어질 거, 올라갈 거 확률이 그 반반밖에 안 되니까. 근데 0.5에서 1%? 요거 한번 먹을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사실 뭐 30%까지 매집하는 게 아니라 한 10%, 15% 정도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다 보니까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사다 보니까 막 사다 보니까 한 35% 정도 매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 맞춰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빠지기 시작하고 올라가더니 요거 좀 상승을 하는데, 그죠? 상승하는 게 여기 보시면 10시 30분, 거의 10시부터 상승하거든요. 10시, 그죠? 10시부터 상승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중국 한번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여기 이거 상승해가서는 중국 그 항생이라든지 중국장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얘도 버티네? 그러면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웬일? 그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하락 패턴도 고퍼스에 준하게 그 다음에 상승 요거 어떻게 상승하기 힘들 정도의 패턴도 나왔고 꾸준히 주돈이 좋아하는 패턴 상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죠? 한번 쉬었다고 올라가는 건 더 좋은 거고 그죠? 좋다. 그래가지고 좀 사놓고 이거는 뭐 월요일 날 봐가지고 그 수익 챙겨가지고 거진 팔 거예요. 제가 코스닥은 잘 매집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생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이 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어느 지표를 봐서 이게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죠. 바닥이라 그러면 수렴 구간이 있어야죠.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빠졌다 그래서 V자 반등으로 팍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나요? 돈을 푸나요? 금리가 떨어졌나요? 정부에서 뭐 추경을 하나요? 그죠? 어떠한 신사업이 뭐 확 떠가지고 그죠? 새로운 어떤 아이템 뭐 우리 그 팬데믹 때는 바이오라든지 그죠? IT라든지 메타버스까지 떴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경기 하강을 우려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질 때였거든요. 전쟁이 나는데도 유가가 상승을 못하고 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무서운 시점이거든요. 보세요. 그냥 봐서는 그냥 하라. 그죠? 중국도 하라.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이게 11일 날 방송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면서 이 타이밍을 놓쳤는데 10일 날 저녁에 저는 유럽이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유럽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죠. 유럽은 마지노선 깨지는 순간 얘네들은 힘들어진다. 얘네들은 내가 기회 있을 때 곧버스 살 거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깨졌죠. 깨져가지고 내려가면서 요 장대 양봉 나온 게 이게 10일이에요. 10일 저녁. 10일 저녁. 이거 상승하는데 내가 왜 상승하는지 이유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장이었는데 미국도 덩달아 상승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주도는 그러면 그 다음날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 상승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10일 저녁이거든요. 10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항생이라든지 중국을 보면 돼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속성이잖아요. 이거 보면 연속성이 안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 끝이에요. 얘는 계속 곧버스를 사야 돼. 기회만 있으면. 근데 굳이 얘를 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얘를 사느니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 클 것 같으니까 지금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한다 그래서 여기다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떠한 차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이 유럽 장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를 안 하는 거고 그죠? 전 세계가 무너진다면 같이 무너지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저기 곧버스가 좀 아리까리해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 다음날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날 항생을 봤어요. 항생 10일 그죠? 이게 10일이거든요. 10일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장하고 비슷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1일날 떴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죠? 항생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유럽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상승을 했는데 항생을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는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곧버스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상해가 그죠? 상해가 주저앉았어요. 자 10일 11일 이게 11일이에요. 요게 11일이에요. 주저앉았죠. 그죠?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생처럼 갭으로 뛰어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 지금 그냥 바닥 조정받는 것밖에 안 돼요. 야, 중국이 작살났네? 아유, 틀렸다. 끝. 그죠? 중국은요, 제가 그랬죠. 중국 지금 살아나기 힘들어요. 중국은 부동산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뭐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뭐가 많이 한다든지, 뭐 대외 관계가 어떻다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든지. 예전에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때 그 무역전쟁 할 때요.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뱃속에 돈이 많은데 부가 만약 쌓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뱃속에 기름기가 꽉 차 있는데 그죠? 뭐가 무서워요? 몇 대 펀치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니죠. 부동산이 완전 작살났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얘는 시름시름 알아요. 그런 차트예요 지금. 중국도 항생도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머징 시장 작살 난다.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거 만약 주식을 산다 그러면 미국 주식, 아니면 미국 지수는요, 상승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디까지 상승하다 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죠? 어느 순간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지금 달러 강세라서 힘든데 달러 강세가 미국 주가를 상승하는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좀 기름값도 올라갔겠다. 기름 또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변화가 오기까지,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변화가 올 것 같았어요. 제가 환율 유심히 보고 미국 애들 지금 미국 그 외국인 포지션들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지 이거 꼭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자, 환율 먼저 볼게요. 환율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10일부터 10일 이날이거든요. 10일 11일 그죠? 환율이 쭉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10일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 환율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환율이라는 거는 어느 가격대 위에 있는 거. 지금 우리 굉장히 고환율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환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거의 한 1,800원? 그죠? 디젤 가격이 1,700원? 어느 데는 뭐 1,90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이상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난리 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타고 댕기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하다못해 제가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사려고 그랬거든요. 야, 옛날 케이크의 반쪽알이야. 뭐 이렇게 얇아졌어? 차라리 가격을 올리지 양을 줄인 거예요.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기업들이 자기 마진을 보존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내가 만약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거 더 지금 가격을 더 올려야 돼.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가격을 20,000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요. 양을 뭐 500g 주던 거를 한 450g, 300g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줄이거든요. 지금이 줄어든 시기예요. 여기서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더 이상 기업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뭘 하겠습니까? 가격을 또 올려야지. 옛날보다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더 비싸졌는데 또 올린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투썸 플레이스에서 우리 딸내미가 저 케이크 괜찮은데 봤더니 52,000원. 예전의 크기의 그 케이크는 52,000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먹을 때가 34,000원인데 이름도 살짝 바꾸고 데코도 살짝 바꿔가지고 5만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쓸 돈 있어요?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봅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제를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입원은 그 근로소득이에요. 임금이 안 올라가잖아. 그죠? 작년에 100만 원 받던 사람 올해 100만 원 받아요. 연봉 작년에 1억 있던 사람 올해 1억 받아요. 그죠?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고 쓸 돈은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그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는데 환율이 제가 그랬죠. 이게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환율 같은 거 유가 아니면 원자재 멀리서 봐가지고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가 1,340원 요 밑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1,300원, 1,400원대 여기서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에 경기 좋아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뻥이에요. 환율이 높아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은 자동으로 떨어져야죠. 그죠? 우리가 뭐 수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율 높게 해가지고 마진을 환율 덕을 본다? 아니 물건 안 팔려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이 위에 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1,300원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그냥 차트상으로 미만으로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주식 레버리지라고. 롱이라고. 엄청나게 롱이라고.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하루하루 데일리로 봐서는 주가도 움직이고 환율도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볼 때는
환율이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폭 올라가요. 그때부터. 장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거만 보지 말고 우리 거 지금 외환 당국이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돈은 있나 모르겠는데 달러가 있나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환율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자? 달러 지수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얘 105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도 이게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그죠? 보세요.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금세예요. 얘가 달러가 저 모양이라도 아니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저 모양이라도 얘는 떨어졌어야지. 그죠? 얘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는다, 움직인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외국인들이 포지션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나 주식을 매집을 한다. 뭐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수익권이 왔으니까. 그죠? 어떤 거는 뭐 13%, 어떤 거는 10%, 하이닉스도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주식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버는 게 주식이지, 오늘 운이 좋아서 그 주식을 샀는데 내일 상한가를 쳤다? 이거 주식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만 봐서 그러느냐? 힘들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유가를 좀 보자 그랬잖아요.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가 또 떴는데, 자, 10일, 4, 5, 10, 10일이에요. 제가 요때 요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떨어지고 이때 뭐 했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가는 떨어지고 원자재 있잖아요.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은 좀 상승하고 유가는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다. 그죠? 유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뭐 가지고 떨어졌어요? 경기 안정? 유가 안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냐? 아니요. 이거 떨어질 때가 침체예요, 침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하면 유가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위험하다. 80불 미만 깨진다 그러면 야, 이거 패닉 올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잘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원자재 유가 한 번에 다 떨어지면 다 작살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갔죠. 이건 뭐 경기가 활성화된다 올라간 건 아니겠죠? 이게 그죠? 전쟁이 났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금이에요. 금이 자 10일부터 그죠? 이 10일이거든요. 이때 이날이 10일이에요. 10일부터 쭉 올라갔죠. 금값 올라간다는 뭐예요? 전쟁 났으니까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유가 올라가고 금값 올라갔다. 이게 전쟁 바로미터로 이제 전쟁이라 이제 이 지표가 원자재 지표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전쟁이 터졌다. 이게 심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값 움직인 거는. 그죠? 이거 확인해야죠. 금값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할지. 이제는 금값 올라간다 그래서 좋을 게 아니에요. 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좋을 게 아니라 금값 떨어지고 유가 떨어진다 그래서 좋을 것도 없어.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르면 전쟁, 떨어지면 침체. 그죠? 야, 이거 안정화 안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죠? 구리 가격도 제가 그랬죠. 구리 가격은 어느 선에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그죠? 지금 하락 추세죠. 그죠? 이 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놀면서 이거 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면서 요 박스권이 이 밑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죠? 코로나 터지고 원자재 하고서 코로나 때 원자재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거의 4불 5불. 그죠? 투기성 자금 콕 들어가죠. 왜? 전 세계에 돈이 풀렸으니까. 그죠? 이 위에 놀던 게 그죠? 주가 22년도에 주가 폭락하면서 같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요 밑에 놀던 게 다시 위에 올라갔죠.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 올라가고 횡보하고 주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옳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원자재 가격이 여기부터 구리 가격이 여기 있는지, 왜 구리 가격이 여기 있는지, 이런 거. 왜 이 가격대에 구리 가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탈할 때, 박스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요 상단을 뚫고 나갈 때, 요럴 때. 요럴 때 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갑자기 1불 됐다가 10불 됐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리 가격은. 그죠? 지금 상황이 구리 가격이, 그죠? 경기의 활성화 그 상황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딱 하나요. 얘가 3.8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3.8불에서 4불. 그 사이가 와야지, 아, 이제 경기가 중국이 좀 나아지나 보다, 경기가 활성화되나 보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안 좋아요. 그리고 나스닥 보기 전에, 나스닥은 계속 상승한다 했잖아요. 제가 애플 말씀드렸죠. 애플. 얘 떨어지기 전에는 나스닥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얘가 나스닥 반등해서 올라갈 때, 나스닥이 버티네? 아니면 나스닥이 떨어졌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버 원이니까. 나스닥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끊임없이. 그죠? 금요일날 하루 빠진 거예요. 금요일날 하루. 사실 금요일 오전 우리장 열렸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장 끝났을 때도요, 미국은 밀렸었어요. 근데 나스닥은 안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미국 세다.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에 미국은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이거 금요일 저녁에 음봉이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어요. 13일 밤 금요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음봉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요일까지만 해도, 야, 세다. 왜? 나스닥이 주저앉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스닥을 추적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애플을 추적하자 그런 거예요. 애플 버티니까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 음봉 나왔는데, 애플은 보합. 그죠? 그리고 음봉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빠진 거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이제 러셀 2000 보면, 그죠? 목요일날 엄청나게 빠졌죠. 러셀 2000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빠진 거는 나스닥 상위 종목보다는 하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다. 나스닥은 버텼다. 그죠? 그러면 미국 애플이, 이제,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나스닥이고 애플이고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애플은 버텼어요. 애플은 버텼다. 그러면 애플만 버티면 나스닥은 조정 받더라도 올라간다. 그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으니까 여기서 저항만 받지 않을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 저항받고 상승, 여기 저항받고 상승, 여기 저항받고 하하다. 여기 저항받고 하하. 그죠?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애플이 무너지면서 나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각도가 나스닥보다는 다른 놈들이 각도가 세. 훨씬 세죠, 각도가. 그죠? 얘도 여기서 저항받고 상승, 그죠? 그걸 맞춰봤더니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하겠네? 각도가 훨씬 세죠? 그죠? S&P 500. 그죠? 각도가 훨씬 세죠? 그죠? 여기 저항.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나스닥이 각도가 제일 둔해요. 제일 둔하죠. 근데 이 둔한 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이거를 뚫고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섭게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이 고포스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이 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스닥이 이렇게 보면 61선 있잖아요. 61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61선에 저항을 받았거든요. 얘가 과거에 봤더니 이상하게 61선에 저항을 잘 받더라. 그죠? 61선. 그러면 얘는 61선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오다 보면
61선 이렇게 해서 여기서 61선 저항받고, 그죠? 61선 뚫고 수렴하고, 여기서 다시 61선 뚫으면서 상승 기조, 그죠? 이렇게 61선, 여기가 수렴이네, 여기가 수렴이네요. 그죠? 여기가 수렴하고 뚫고 상승 기조, 그죠? 이렇게 나갔는데, 얘는 60일보다는 120일이 더 근접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시면 120일 저항, 120일 저항, 120일 뚫리고, 그죠? 뚫리고 하락, 그죠? 120일 의도 터지고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도 120일 올라가서 터지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120일 뚫고 수렴하고 반등해서 상승. 그리고 하락하는 거 여기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고버스 10일 날 샀던 것도 이거예요. 9, 10. 요 날. 제가 이제 요 밑에서는 고버스를 한번 사볼게요 해가지고 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갔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10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11일 날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는 일단은 121선을 저항으로 봤는데 이것도 저항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겠네. 미국은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 거고요. 대신에 레버리지 들어가진 않았죠. 왜? 지금 달러 지수라든지 환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고 뚫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정석이고, 그죠? 전 세계가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상승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죠?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120선 여기 딱 저항을 딱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저항 딱 받았죠? 요거 뚫고 내일 음봉 들어온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120선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요. 저는 곧버스 살 겁니다. 반대로 요 위에서 다시 여기서 빨갛게 양봉이 나온다?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레버리지 살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계획을 있거든요. 왜? 얘는 과거 패턴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머징 시작하고 미국하고는요, 이게 완전 달라요. 2012년도, 16년도까지 우리나라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나스닥은 우상향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거의 나스닥에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다? 다우 기울기가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다. 그 다음에 S&P가 두 번째, 나스닥이 제일 약하다. 이런 나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겁나게 무너질 것이다. 나스닥이 무너지는 거 뭘 가지고 확인한다? 애플 가지고 확인하자. 1등이니까. 그죠? 애플이 1등이니까. 애플 이거 뚫고 나가겠죠. 뚫고. 그래가지고 애플도 정고 뚫고 나갈 때, 이때 그냥 레버리지예요. 이때가. 그래가지고 한 템포 늦춰서 섣불리 덤비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볼 거 없죠. 이렇게 보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한번 볼게요. 그죠? 외국인들 포지션 보자 그랬잖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왜 내가 이거를 롱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주식을 사야 되고 왜 이거를 레버리지에 사야 됩니까? 그죠? 예측하면 안 되죠. 내일 비가 올지 내일 해가 뜰지는요. 일기예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죠.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데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시간별로 아침에 비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지역도 있고, 그죠?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 내일 일을 왜 걱정하냐고요.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비가 오네 그러면 우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다시 사들이지 않을까? 그 예상하지 말고 이거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플러스 막 2,000개, 막 3,000개, 막 5,000개 들어오잖아요. 이때 사자고요. 이때 레버리지 사자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을 계속 팔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물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일별로. 우리 주가 상승시킬 때 선물 가지고만 장난친 거예요. 그죠? 근데도 만기 누적으로 마이너스 27,000개. 아직도 깔려있고. 그죠? 이거 최소한 플러스로 돌아서야지 그다음부터는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선물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주식 보면 있잖아요. 점유율 71%가 외국인. 그죠?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 봤더니 뭐 일주일 내내 코스피 일주일 내내 뭐 7조, 8조. 아이고. 코스닥 11조, 10조 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신용융자 계속 빠지죠. 18조, 18조 5천억까지 빠졌어요. 신용융자가. 그죠?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 우리가 주식을 사야겠다 그런 포지션이 안 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이렇게 보더라도 보세요. 계속 팔아대고 있잖아요. 애플이 올라가듯이 삼성전자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5일날 4%, 12일날 또 4% 올라가고 막 이거 6%까지 봤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2%, 3%. LG 에너지 솔루션 11일날 7% 외국인들을 팔아대는데 그죠? 2차 전지 한번 들어왔죠?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에코프로 9%, 4% 외국인들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죠? 밈이 붙어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거 거진 단타로 끝내셔야 돼요. 빨리빨리. 과거의 거래량도 그죠? 지금 좀 주식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더 싸질 수 있어요. 우리 주식은요. 지금보다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절대 사면 안 돼요. 이 가격에 내가 못 사.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사야죠. 근데 그게 이 주식만 해당된다라고 하고 내부자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도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떠한 뭐 불법적인 내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얻었다. 아니면 무슨 뭐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단톡방 이런데 뭐 내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2,000명, 3,000명이 그냥 우르르 그 어떠한 소액주를 산다. 뭐 그런 거는 그런 데서 돈 버는 거는 주도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왜? 최소한 레버리지가 움직여야 돼요. 레버리지가 움직여야 되고 레버리지가 움직여야 되고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이 고퍼스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고퍼스 철이에요. 패턴이 다 고퍼스야. 특히 우리나라는 이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여기서 내가 주식을 산다, 레버리지를 한다 그러면 이 평 위에라도 올라가 있으라고. 그죠? 이 위에. 그죠? 이렇게 이 위에라도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이때 사는 게 오히려 정석 아닌가요? 왜 이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예측을 해서 이때 삽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만약 이 차트라고 하면 위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죠? 막 이때 싸다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뭐 하다 안 올라가요 절대 이럴 때 그죠? 올라가다가 싸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다못해 최소한 60일 1평 우리는 거진 60일 1평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자 이거 그냥 레버리지예요. 이거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지수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자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요. 이거 19년도 그죠? 62평 올라가니까 상승하죠. 62평 떨어지니까 하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62평 위에는 상승, 밑에는 하락.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니까 상승. 그죠? 62평 저항받고 위에. 떨어질 때 한번 볼게요. 요거 지우고 2평만. 자, 떨어질 때도 62평 위에 있을 때는 상승,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요것만 생각해도 밑에 있으면 쭉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떨어지고. 그죠? 62평 얻어 터지고 떨어지고 다 얻어 터지고 떨어졌어요. 여기도 얻어 터지고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오다가 61평 뚫고 올라가서 요 구간이 수렴 구간이겠죠.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62평 위에서 얻어 터지고 상승하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여기 받치고 상승하고 그죠? 여기 62평 밑으로 떨어졌죠? 위에 얻어 터지고 떨어지죠. 그죠? 그럼 얘 상승하다가 62평 내려오면 얻어 터지고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뚫고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62평 갈 때까지는 레버리지? 이것만 레버리지를 한다? 주식을 산다? 그건 단타잖아요.
그죠? 주던도 단타를 쳐요. 단타를 치는데 확률적으로 무슨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어? 하락할 때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죠? 요렇게 막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이때는 뭐, 기가 막히죠. 이때는. 레버리지, 샀다, 와리가리, 이때가 와리가리고. 쉽게 해가지고, 이거는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박스권에 갔을 때는 와리가리 해야죠.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이 제가 걱정하는 게,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산다 했을 때, 62평 오고 제가 그랬죠. 이거 상승하기 힘들고 계속 횡보할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 이거 뚫고 올라갈 때 이때 사세요. 저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주식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템포 늦춰야 돼요. 뉴스라든지 뭐 이제 그 어그로 끄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 주식 브로커 애들이 하는 떠드는 얘기 지금 무슨 주식 사세요? 다음에는 무슨 테마가 움직일 겁니다. 2차 전지 사세요. 반도체 사세요. 뭐 반도체가 좋아요. 중국이 어때요? 일본이 어때요? 뭐 환율이 어때요? 이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박스권에서는 차트만 봐요. 차트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10일날 제가 10일날 방송 접고 나서 그때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 상승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죠? 환율도 고환율에다가 달러 지수도 움직이지 않고 저는 금리 안 보거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금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10년물 금리예요. 저는 금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추세만 정하자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횡보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횡보할 때 이때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상단하다. 금리니까. 그죠?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뭐 이제 연준이나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 근데 지금 전고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상승이에요. 완전 상승.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얘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까지 여기 3.3이라는 3%대 미만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기껏해야지 잘 내야 4%예요. 그러면 4%에서 7% 여기 와리가리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라 그러면 지금 새로운 금리 대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고금리예요, 고금리.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동결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금리 차이는 계속 나는 거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못 버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기미가 보인다. 한 번에 훅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빠져나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죽게 생겼으니까 금리 올리겠죠. 그때 금리 올릴 때는 제가 그랬죠. 계속해서 지금 막혀있던 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부동산 작살난다고. 부동산만 작살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이 맥혀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기업 대출 쪽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때는 잘못하면 기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안 좋아요. 금리 저 안 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금리가. 그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자 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돈 빌려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주식은 거진 내 돈 가지고 하고,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예요. 그래가지고 금리는 별로 그렇게 주식에 연관이 없다. 경제에는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70% 80%가 부동산이니까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근데 주식하고는 뭐 금리하고는 뭔 상관이야? 그죠? 자,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 좋아지나? 장사가 안 되나? 당장은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금리를 잘 안 보는데, 이거 상승 구간이잖아요. 금리가 왜 떨어지고 갑자기 파월이 뭐 내년부터 금리를 왜 내리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올라갔다 떨어지는 순간 주가 폭락한다고. 금리를 왜 내리겠어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내리잖아요. 기업 실적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렸다? 그거는 침체예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돈을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방송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요.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어요. 지금 잘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도는요. 10월 15일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 곧버섯 30%씩 가지고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코스닥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 주 업종이 아니고, 그리고 나스닥은 121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곧버섯을 다시 살 거고, 레버리지는 조금 더 이따 살 거고요. 코스피 곧버스는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매집을 할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버스를 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기서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을 게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구간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평이 다 머리 위에 있는데 너무 짧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그죠? 이 평이 너무 짧게 있다. 나스닥도 이 평을 뚫고 나갔나? 나스닥. 그죠? 나스닥은 이 평 중간에 얹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평이 바로 위에, 이 위에 있거든요. 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이거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평 내려오면서 눌려가지고 여기에 힘에 눌려가지고 계속 횡보가 된다. 대신에 바닥은 잡혀 있죠. 이거 뚫고 내려간다 그 생각은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로 봐서는 2400. 그죠? 2400 뚫고 내려간다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전쟁이 심각한다. 이란이 참전했다. 뭐 유정이 깨졌다. 뭐 기름값이 100불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 떨어지죠. 몰빵이에요. 버스.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이 더 우세한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서 글쎄요.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지만 레버리지나 주식을 산다? 좀 기다려야죠. 그죠? 고버스나 레버리지도 아직까지는 이 포지션이 나오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 바닥이 잡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됐지,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 희한하죠? 이렇게 하면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죠? 여기 저항 올라갔는데 여기 또 저항받고 올라오고, 여기도 얼추 비슷해서 올라가고. 야, 희한해. 이렇게 이 평행선을 이렇게 거보면 희한하게 잘 맞아요. 요게 박스권의 증상입니다. 박스권이 아니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와, 난리죠? 그죠? 박스권이 아닐 때는. 근데 이때는 뭐 가지고 해요? 뉴스. 그죠? 뉴스.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경기 지표. 이때는 경기 지표라든지 환율 지표, 그 다음에 뉴스. 이때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럴 때. 요때는 뉴스가 중요한데, 지금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고. 그리고 댓글. 오랜만에 댓글을 확인을 해야죠. 제가 제 유튜브도 잘 안 봐가지고 유튜브를 잘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댓글이 뭐가 달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추매하셨으려나? 글쎄요. 글쎄요. 고버스는 아직 일러요. 예, 고버스는 뭐 바닥이 잡혔으니까 2400이 지수 2400 정도에 바닥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 뚫리면 진짜 고버스 그냥 더 추매도 되는데 그렇군요. 오케이. 그리고 고버스 매수 타이밍 감사합니다. 진짜 고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누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약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등락폭을 보고 조금 고가할 때 오늘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주도는 눈에 들어와요. 그럼 하루 종일 그거를 좀 추적 관찰을 해요. 어저께 미국장이라든지 이 미국장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죠.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나와요.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데 잘 안 보는데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지표가 희한하게 상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 원자재 가격이 많이 흔들렸다. 그렇다 그러면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때 하면 오늘 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맞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얄밉게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은요 수익을 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만기. 그죠? 저도 목요일 만기 요거 얘기하셨고 10월 19일 날 금리 결정. 그쵸. 19일인가 보네. 19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 오케이. 이 결정되면 방향이 전해질까. 동결이래요. 동결. 알겠습니다. 동결. 동결이라고 다 이제 그 찌라시가 날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도는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고버스는 분명히 고버스 한번 크게 먹을 자리가 와요. 지금, 글쎄요. 지금 레버리지로 먹기는 너무 힘들고, 그죠? 지금 수렴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수렴 구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고버스는 벌써 수렴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버스를 얘기한 게 뭐냐면, 상승 추세 수렴이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방송을 보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 처음에 잠깐 보시고 그러면서 안 보시는데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옆줄을 잘 그려요. 옆에 줄을. 이렇게 이등변으로 그리는 거는 저기 평행선 이등변이 이제 평행선을 그리는 거는 요새 이게 잘 맞으니까 그리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다 지워요. 안 맞으면. 제가 주력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그죠? 이게 수평선 이름이 수평선 맞죠? 가로. 그죠? 가로, 세로, 가로. 가로줄? 수평선? 수평선? 하여튼 이 가로줄이에요. 이거. 가지고 예전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두껍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대면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고점 만나고 고점 만나고 그죠? 쌍봉 찍고 떨어진 모양이죠. 그러면 다음에 상승할 때는 이 고점을 무조건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걸 뚫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진정한 상승. 그죠? 패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거 이제 하락할 때 요걸 쫓아가요. 요걸 쫓아가. 그죠? 근데 요걸 쫓아가요. 근데 요거 쫓아가다 보면 여기서 요 무너졌죠. 그죠? 여기서 여기 빠질 때까지는 야 지금이 곧버스야 하기는 애매하죠. 근데 이거 뚫어질 때는 일단 곧버스죠. 이 밑에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다시 상승하는데 그 라인에 맞고 또 여기 의도 터지고 또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정도. 이 라인 이 라인도 애매한데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봐야 돼요. 여기. 근데 희한하게 또 여기 건드리고 내려갔죠. 근데 여기가 또 이평선이 하나가 뭔가 물렸을 거예요. 이평선이 뭔가 하나 물려가지고 떨어진 걸로 봤는데 아니었나? 아니었네. 하여튼 여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전저니까 여기겠죠? 그죠?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걸 용납을 못해요. 최소한 더 상승을 시키다가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승할 때 이게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뭘 뚫고 나가겠어요? 일단은 전저는 뚫고 나가야죠. 그죠? 전저 뚫고 나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전고를 잡나요? 아니죠. 요 수평선 요걸 잡아야겠죠. 요거 뚫고 나가면 또 여기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레버리지 가지고 먹을 게 없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 그죠? 3%. 2550. 그죠? 상승하는데 3% 정도밖에 갭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지금 레버리지를 사고 레버리지를 투자한다? 뭐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많고 이 위에 이평이 엄청나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뚫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차트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차트만 딱 맞다, 아니면 뉴스가 딱 맞다, 아니면 이런 지표들, 그죠? 오늘은 요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지표들, 요런 게 딱 맞다, 어느 순간에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한번 볼게요. 난리 났죠? 그죠? 금가격, 은가격 엄청나게 상승했죠. 왜 그래요? 주가 빠지면서 환율 뛰면서 왜 그랬어요? 전쟁. 이제 전쟁 때문에 금가격, 은가격은 보면 안 돼요. 얘네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모두 생각해야 되냐면 엔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금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안전자산 아니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비트코인도 상승했나요? 조금 상승했네. 그죠? 비트코인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은
상승했어요. 일단은 이 상승세가 진짜 이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유가 상승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얘네도 이제는 전쟁, 그죠? 전쟁.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표를 보기가 상당히 애매해졌죠. 그래서 지표를 안 보는 거예요. 지표하고 이제 틀어진 거예요. 주가 움직임하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외국인들 포지션, 두 번째가 환율. 고환율 우리나라 작살납니다. 적어도 1,3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때가 레버리지를 투자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서 투자해 나갈. 이게 1,3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뭐 갑자기 떨어지진 않겠죠.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환율. 이거밖에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여기 이제 보조지표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보면 보조지표가 엄청 많은데 그 보조지표들 보지 마세요. 왜? 이게 깨졌어요. 지금은 차트 보면서 보조지표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보조지표 그런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ADR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밈이 없는 거예요, 밈이.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보조지표가 움직이고 보조지표가 형성이 됩니까? 그죠? 이게 활성화 됐을 때, 그때 보조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도 길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입도 쩍쩍쩍 마르고, 저 지금 커피 내려놨는데, 저 커피 이제 생각났네요. 방송 끝나고 나니까 커피, 이거 방송하면서 먹으려면 커피도 내려놨는데, 저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여튼 주도는요, 코스피만, 코스닥은 뭐 내일 정리할 것 같고, 코스피만 곧버스 30%, 그리고 뷰는 계속 곧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또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 뭐 나스닥을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은 모르겠어요. 뭐 월요일은 좀 그렇고, 월요일 그 미국장 열리고 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다시 한번 뭐 곧버스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살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포지션이 변경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제발 마지막으로 환율 우리 환율 보시고, 여기엔 달러 지수 있죠? 달러 지수 지금 106불이에요. 요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요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놈들 포지션, 제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천억 3천억 뚝뚝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주식 사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